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이고 어제 주말에 제가 이 영상을 사실은 만들었다가 변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다시 어, 약간의 내용만 바꿔가지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어, 영상을 화면을 좀 공유를 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KOK 플레이 관련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것들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하면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공지사항이라든가 기록물로 나오는 그의 주체가 누군지를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기본 개념이 일단 좀, 이 사업에, 어,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 내용,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었는지, 어떻게 또, 일을 해왔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그 KOK 파운데이션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재단입니다. 그러면은 KOK 파운데이션은 2019년 11월 6일에 세셰일 공화국에 보통주 한 주로 해가 자본금으로 해가지고 설립이 됐는데 아, 이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KOK 플랫폼 사업의 주체였고 그 다음에 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이런 모든 것들의 통합 운영 및 정책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 주체가 바로 KOK 파운데이션이라는 쪽이에요. 그러면은 이 KOK 파운데이션에는 이 KOK 플레이와 K 스테디움, 그러니까 하나는 ERC 기반의 DApp로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 쪽이고 또 한쪽은 메인넷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KOK 플레이의 처음에 여기에서는 미디움 LTD 홍콩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보셨던 내용상에는 일단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2021년도 5월인가 4월인가 거기 보면은 기사가 나와 있고 KOK 플레이 운영 인수권을 계약을 해서 인수를 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한글로는 써놓고 미디움 LTD라는 걸로 살짝 그 갈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재단이라고 하면 그냥 재단이라고 하고 말지 뭐 그리고 실제로도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도 저는 분명히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미디움 LTD라는 쪽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설립일은 2019년 8월 7일에 설립이 됐고 이게 2021년 12월 20일쯤에는 메타M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명이 변경이 됐어요. 이 역시 자본금, 자본금은 보통주 한 주로 여기에서 한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또 그 달러로 따지면 홍콩 달러로 한 주예요. 그 다음에 케이스데이움 PT라는 게 이 실제로는 KOK 재단 속에서 재단과 계약 관계를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K-스테디움 PT라는 싱가포르에 설립이 된 게 2022년 4월 13일에 저기 싱가포르에 설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22년 12월 15일에 이 초기 설립자 속에는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현지인이고 2명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오정권이라는 사람이 임판정이라는 사람으로 12월 15일에 변경이 돼요. 이 역시 자본금은 보통주 한 주로
어, 뭐, US 달러든 싱가포르, US 달러로 치더라도 그 금액은 정말 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보통주 한 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페이프 컴퍼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리고 거기에 뭔가 뭐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금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적 자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KOK 파운데이션에서 계약 관계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스포트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개발 용역을 뭐 의뢰를 하거나 그다음에 운영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이 돼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그 KOK 파운데이션이 여기에서 언급했다시피 한 주짜리로 자본금 한 주짜리로 그것도 우리가 알도 못하는 이런 세이셸 공화국에 뭐 법인 설립을 했다손 쳤을 때 이 KOK 파운데이션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데에 근간이 되는 거는 유무료 회원 합쳐서 뭐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인원이 한 18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KOK 참여자 속에는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스테이커들 이런 사람들을 유료 회원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무료 리퍼럴로 해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일정 뭐 100달러치의 가치를 주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보상을 받는 시스템으로 참여를 한 사람들이 무료 회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업의 근간은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유무료 회원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거를 생태계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 주체들이 뭔가, KOK라는 거를 사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죠. 거기에 주체가 되는 게 우리 여기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분 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실제로는 앞에 세 가지의 업체를 설명을 했지만은 법인을 설명을 했지만은 모든 것은 이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이 회사가 실제로 설립된 날짜는 2018년 10월 26일이에요. 우리 이 개혁회의 사업에 참여를 한 시점이 2021년 4월. 그러면은 그때 기준으로 하더라도 불과 3년, 만 3년, 18에서 19, 20, 21년, 만 3년이 안 된 업체로서 거기에 맨파워가 어땠든 저쨌든 제대로 검증이 되는 회사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위의 세 가지의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세 개의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어, 그, 이 세 개의 업체에서 나타나는 그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체적으로 있는 인력도 아니고 어디에서 다 나오나 하면은 주식회사 미름이라는 이거는 한국에 설립이 된 법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기에 1대, 2대 그 권영 저기 뭐고 제가 황동섭 그다음에 강지원 2대까지가 2021년 4월 이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계약을 했다라고 하기 전에 있었던 그 두 개가 끝나는 시점이 2021년 4월 달. 그러고 나서 이 운영을 한다, KOK 플레이 앱 운영 인수권을 인수를 했다. 근데 인수라는 말을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의미가 없지요. 결국에는 얘들이 했던 것들은 여기서 한 거는 V3 앱 자체를 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 작업만 했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이 회사의 임직원들이 모든 것들을 관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제일 상위에 보면은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그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KOK 파운데이션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180만 명이라는 이 참여자, KOK 참여자 위에 누가 있었느냐? 주식회사 미디움이 있었다. 그 다음에 KOK 플레이 플랫폼의 공지사항 시기별 주체 변화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 내용을 정리한 이유는 중구난방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제가 일일이 보고서 확인을 했는데 2019년 9월 17일부터 2021년 4월 8일까지 일대 각각의 이제 공지사항 안내가 나온 거를 타이틀만 적어 놓은 건데 2019년 9월 17일 시작으로 해서 2021년 4월 8일까지는 KOK 플레이라는 쪽에서 어, 공지를 했어요. 이 KOK 플레이가 결국에는 KOK 재단이지요. 그런데 2021년 4월 16일 그러니까 한 8일 8일 이후부터는 이게 그 2021년 4월 16일부터 2022년 연도가 바뀐 2022년 3월 25일까지는 미디움 LTD 홍콩이라는 걸로 공지들이 거의 줄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KOK 플레이, KOK 재단에서 운영사라고, 그러니까 저는 운영사라는 의미 자체를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미디움 LTD 홍콩이라는 회사를 아까 보셨다시피 한 주짜리의 자본금으로 해서 세명의 여기도 분명히 뭐 그 현지인 한 명을 끼워 가지고 한 두 명 해 가지고 설립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KOK 재단과 미디움 LTD라는 쪽과 계약을 할 이유가 없지요. 왜?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일정상으로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 보면은 이렇게 미디움 LTD라는 쪽에서 줄곧 공지사항을 다 내보냈어요. 여기에는 홍보 가이드라인, 시스템 점검, 뭐, 그 다음에 그 소각 관련된 내용, 뭐, 기타 등등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에서, 어, 공지 내용을 띄워보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 그러면은, 모 기업이 있고, 거기에서, 어떠한 오더를 줬을 때, 거기에 공지를 내는 쪽은 모기업에서 모든 공지를 내지요. 설령 그 용역사 쪽에 관련된 업무가 공지가 나가더라도 회사에서 나가지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삐걱대 버렸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유출을 해보면은 실제로 제가 최영규 이사장을 통해서 들은 거는 1기와 2기, 3기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1기에는 1대 2대가 있었고 2기가 비었고 자기는 3기 재단 이사장이라고 항상 주장을 해요. 그럼 2기는 이 기간 동안 최영규 이사장이 그 이사장으로 취임을 한 게 여기 보시면은 2000 이거 전에 그러니까 4월 12일로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2022년 3월 29일부터 6월 이 2000 아, 이거는 2022년이에요. 22년 6월 24일 이때까지는 주로 메타엠 LTD라는 회사로 그 사명이 바뀐,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그 미디움 LTD에서 메타M으로 사명이 변경이 됐다고 했죠. 이 기간 동안에는 주로 메타M이라는 쪽에서 어, 공지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최영규 이사장이 4월 10일에 취임했다는 공지가 나오고, 여기서는 3대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를 공지를 최영규 이사장이 직접 하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5월 27일에 뭐 운영 정책 변경 예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 K 스테디움과 K 스테디움 팀 또는 KOK KOK 저 뭐고 KOK 재단,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팀 또는 K 스테디움 PT 그 싱가포르 법인 이름으로 이렇게 혼용해서 요 기간 동안에 좀 나온 것도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발췌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2022년 6월 24일 이후로 해가 6월 30일이죠. 거의 한 6일 후부터 쭉 계속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빨간색으로 한 것들은 KOK 파운데이션으로 아예 이제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이, 이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명의로 대부분의 이 그 공지사항들이 2022년 6월 30일부터 제가 여기에 다음에 보면은 2024년 2월 15일이라고 했는데 이게 1월 달에 또 공지 주체가 하나 없고 그 전에, 그러니까 2024년 1월 초까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KOK 파운데이션으로만 이 공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진 게 뭐예요? 메타엠, 메타엠은 그 저거 미디움 LTD 다음에 사명이 바뀌는 쪽으로 나온 거고, 결국에는 미디움 LTD, 메타엠, K스테디움 PT, 그 다음에 일부는 KOK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나오다가 요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2022년 6월 30일 이후부터 2024년 3년, 4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면서부터는 뭘로 바뀌었느냐? KOK 파운데이션으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두 개의 공지는 아예 공지를 누가 했는지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그 머리에 두시면은, 그러면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KOK 재단이 쉐이쉘 공화국에 설립이 된 이후로 2021년 4월 중순까지 줄기차게 KOK에서 해오다가 재단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본래 재단이라는 쪽에 인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용역, 그러니까 일종의 뭐 계약 관계로 들어왔다라고 하고 나서부터는 재단은 거의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중간에 재단 그 공지사항에 보면은 재단명 변경이라는 내용을 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뭐였냐면은 미디움 LTD에서 메타 M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언급을 해요. 그거는 용역사고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의 내용이 여기에 올라올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럼 결국에는 지들이 재단의 역할을 했고 재단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KOK 재단은 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 위탁을 받았던 어떤 자기들은 계약 관계라고 했으니까 위탁을 받은 게 확실하고 계약서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은 그걸 어, 주식회사 미디움의 김판정이라는 사람 그 직원들이 계속 일을 해왔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송대병 씨 자기가 그 재단의 일원이었냐?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가 K 스테디움 주식회사 K 스테디움이라는 거를 2022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뭐 설립을 한 그 법인증을 제가 한 봤는데 공교롭게 K 스테디움 주식회사 K 스테디움이라 했으니까 그 사람이 뭔가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K 스테디움 PT라는 쪽과 K 스테디움 주식회사 K 스테디움이라는 게 어, 그, 자기가 세미나에서 이야기한 내용, 법인의 수장, 그걸 누구를 지칭한 거예요? 김판종 씨를 이야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옮겨달라. 그 옮겨주는 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옮겨주지 않으면은 이 메인넷 자체, 뭐 생태계 자체가 파괴된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VC에 관련이 된 거고, 투자 회사의 자금을 펀딩을 하는 부분에서는 자기가 일조를 할 수는 있지만 생태계라는 말과는 전혀 무관한 거지요. 그러니까 말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한 대로 계속해서 해왔고 이 공지 내용들도 지들 편안한 대로 여기서도 내고 저기도 내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해왔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 가격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책 변경 예고의 변경이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여러 가지들은 아예 시행조차도 하지 않고 쭉 와버렸죠. 결국에는 지금 KOK 가격은 0.006 정도로 와 있어요. 그리고 그네들이 주장을 하는 그 메인넷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 추진해온 그 사업의 결과는 저희 것과 별반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개섭이라는 거는 트랜잭션이 많아야 되는데, 인력이라든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자라든가, 거기 결국에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 있는 사용자들이 뭐 자기들 말로는 8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트랜잭션을 일으켜 가지고 커뮤니티 풀에서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 하나도 제대로 어, 내놓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스스로가 뒤에 개발자들과 만나가지고 뭐이 디앱을 좀 올리고자 하는 이런 식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디앱이 몇 개 올라가 있겠어요. 제가 그냥 오로지 알고 있는 거는 제너 드래곤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지요. 그 와중에 제가 뭐, 영상에 올라와 있던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은 웬만한 뭐, 시답잖은 그런 쪽에 디앱 좀, 그거라도 몇 개라도 좀 가져와라. 입 틀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송가병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게 디액 개발자를 만나가지고 디액 개발자가 외부 요인, 그러니까 뭐 법적인 리스크, 뭐 이런 거 자꾸 이야기를 하고 안티들 때문에 모든 게 깨졌다라고 하는데 디액 개발자는 돈이 없는 디액 개발자는 당장이라도 목구형이 지금 포도청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돈만 준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둘째치고 또 다른 거 개발을 하면 되니까. 근데 시답 짜는 거 가지고 개발을 해 주고라도 돈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법 리스크와 안티들이 어 악의적으로 자기들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어 K 스테디움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면은 자기들이 손해를 볼 거다. 이미 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좀 정리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인들이 있는데 법인들 거기에 KOK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KOK 재단도 마찬가지로 페이퍼 컴퍼니에 준하는 정도지만은 나머지 계약 관계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가 페이퍼 컴퍼니고, 인력도 없는데 기술적인 서포트 또는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 의뢰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 사람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한국 법인으로 되어 있는 뭐 옥룡 소프트웨어 개발사라고 하는 여기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직원들, 그다음에 대표이사, 뭐 의장이라는 사람, 뭐 부사장이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외에는 어떤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이 상관관계를 잘 모르고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좋을 때는 아무도 그거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지요. 근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니까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의 모든 것들을 어 그렇게 장악을 하고서 지금까지 이 일을 진행을 해 왔다. 근데 그 주된 내용, 주된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그 스테이킹 수단으로 4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망가져 버렸고 나머지 3 가지는 아직도, 뭐 특히나 USDT 같은 경우에는 아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격 차이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1억 한 4천 몇백만 불이 남아 있다. 그것만 해도 하나로 따지면은 거의 2천억 이에요. 비트와 이더 그 개수도 그 금액이 지금 한때는 엄청 내려갔다가 지금은 어 현물 ETF까지 SEC에서 승인이 남으로 해 가지고 가격이 지금 거의 73,000 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63,000 불, 65,000 불, 뭐 그래도 60,000 불 이상 가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한참 내려가 있다가 지금은 4,000 불까지 또 회복을 했다가 3,500 불에서 4,000 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테이킹을 한 게 3 가지가 있는 4 가지 중에서 하나는 KOK는 일단은 무시를 하고, 3 가지가 송가병 씨가 이야기한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 비트로 저기 스테이킹을 했으니까 비트로 돌려받느냐, 뭐 이더로 스테이킹을 해서 이더로 돌려받느냐, USDT로 했으니까 USDT로 돌려받느냐, KOK로 했으니까 KOK로 돌려받는다. 이런 논리 이게 아니고, 스테이킹은 어떠한 사람도 손을 댈 수 없는 거다. 그러면은 이 사업에서 꼭 필요한 기축 통화인, 우리가 넣을 때는 어떤 걸로 넣든 간에 모든 가치의 실현은 KOK로 한다 그러면은 KOK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 때는 이 나머지 3 가지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도 분명히 거래소 가격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스테이킹한 것 자체를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데, 플랫폼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왜 어떻게 올라갔는지 아실 거고, 내려올 때도 일정
된 만큼을 유지를 하면서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죠. 근데 이미 그런 업무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겠다라고 몇 차례 뭐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그 최영규 이사장은 플랫폼 가격 조정을 위한 TF까지 가동을 했고, 그 다음에 김판종 씨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함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결국에 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 개혁회의가 없어져야지만이 그 비트, 이드, 테드, 우리 개혁회의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취할 수 있다. 이것 말고는 어떤 식으로든 어, 이 내용을, 이 상황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미국의 그 제조업체라고 하면서 종업원이 2명인데가 작년 그 2022년도에 한 1600만 불, 2023년도에 3,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한 750만 불. 그러니까 두 개만 합쳐도 한 2,300~400만 불 정도, 그거를 하나로 계산하면은 약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매출이 생겼다고 하고, 거기에 마진율이 어마어마해요. 통상적으로 제조업체는 마진이 5%에서 15%, 한 15% 정도 되면 엄청 잘 사업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는 도금을 하는데 뭐 80% 이상이에요. 마진율이. 그래서 그 자금 출처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그 회사가 미국에 있는 업체의 대표이사가 누구냐? 그것도 김판용 씨예요. 그 다음에 CFO가 정윤호 씨예요. 미디움의 어, 두 사람이 전부 다가 CEO였죠. 김판용 씨 다음에 정윤호 씨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열심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한국의 업무상 배임을 통한 횡령에 영향을 그대로 미칠 거다. 이게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법적 대응이에요. 오늘 제가 드린 설명드린 내용 잘 참조하시고 남은 주일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